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싱가포르에 있는 국립대학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재외국민 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지원할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홍콩이죠. 하지만 홍콩이 최근에 겪었던 일련의 사태 때문에 홍콩에 대한 어떤 선호도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싱가포르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덕분에 지원율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합격률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대학에서 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에 따른 싱가포르 대학들의 국립대학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대학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개의 대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4개 정도의 대학들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대학이 하나 더 늘었죠. 그래서 5개 대학인데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NUS, 그리고 난양공대라고 불리는 난양 테크놀로지컬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경영대, 그리고 SUTD 기술디자인대학교입니다.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대학, 그리고 최근 2018년에 만들어진 SUSS라고 하는 사회과학대까지 5개의 대학이 현재 싱가포르에서 국립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뒤에 설명해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대학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개괄적인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께서는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신다든지 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얻으시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나가는 연락처로 이렇게 연락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맨 처음 NUS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너무너무 좋은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이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캠퍼스 그림은 NUS의 홈페이지 맨 첫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 NUS에 가보면 캠퍼스 전체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라면 여기 가서 정말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설, 그리고 교수진, 그리고 뛰어난 학생들,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아시아에서는 1위, 그리고 세계 랭킹으로는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 전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 전체 또는 아시아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곳이고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비즈니스, 컴퓨팅,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이쪽으로 많이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 자체가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턴십이나 그 다음에 교환학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나 서울대, 연구대 충분히 교환학생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취업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취업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굉장히 아시아 1위 대학으로서의 손색이 전혀 없는 그런 학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입학 조건은 이제 IB를 하는 친구나 또는 A레벨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이 성적만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물론 IBDP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IBDP의 성적이 거의 최고점이어야 하죠. A레벨도 3과목이지만 이 3과목에서는 거의 다 A스타를 받아야지만 입학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BDP나 A레벨이 아니고 일반 학교 또는 AP 학교나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SAT를 선택하든지 또는 ACT를 선택하든지 이런 2가지 선택 조항이 있는데 SAT는 SAT1과 SAT2를 동시에 다 내야 됩니다. 5화가 아니고 반드시
두 개를 같이 다 내야 되고요. ACT의 경우도 ACT 시험에 라이팅이 필요하고요. SAT2는 동일한 조건, 즉 세 과목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노려보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할 친구와 그렇지 않을 친구로 이렇게 나누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나누고 중학교 졸업할 때 또 나눕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당연히 또 나누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제된 친구들 중에서 최고의 친구들이 국립대학을 진학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학교에 지원하고 또 합격을 얻는 친구라고 하면 IB 과정이든 또는 SAT든 거의 뭐 최고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합격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은 네, 그런 것 알고 계셨으면 더 좋겠고요. 학비는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튜션 그랜트라고 하는 거 노란색으로 표시된 튜션 그랜트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립대학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학비를 보조해 줍니다. 학비를 보조해 줘서 원래 있는 학비는 사실은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학비예요. 이쪽 학비인데 이 TG를 받게 되면 지금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비용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죠. 홍콩에 비해서도 쌉니다. 네. 그리고 기숙사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이 튜션 그랜트는 입학하는 학생이면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하는 순서 또는 뭐 성적 이런 거에 따라서 거의 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션 그랜트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이 정도의 학비를 제출하지만 그렇지 않은 튜션 그랜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튜션 그랜트를 받지 않았을 때 내야만 하는 이 학비를 감당할 수 있다까지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긴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는데요. 여기에 각 학과 전공에 따라서 지금 비용이 다 달라요. 네. 지금 뭐 덴티스트리 같은 경우는 벌써 6만 불이 넘죠. 네. 근데 여기 환경이나 이런 쪽은 또 학비가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전공별로 학비가 다 다릅니다. 이거는 뭐 싱가포르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다 학과 전공에 따라서 학비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난양공대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난양공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난양공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첫 페이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제가 홈페이지 여러 화면 중에서 이제 이걸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현대가 싱가포르에서 NTU랑 난양공대랑 같이 이런 파트너십을 해서 이노베이션 센터를 지금 열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지금 왼쪽 편에 보이는 여기 이 건물은 사실은 난양공대 안에 있는 예술대 건물이에요. 예술대. 나파라고 하는 건물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텐데요. 예술 분야에서도 사실은 난양공대가 나파라고 하는 예술 대학을 가지고 있고요. 난양공대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5년도에 설립하고 했을 때는 사실 이공대였어요. 공대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들을 가지고 오면서 특히 뭐 경영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여기 휴머니티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은 거의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종합대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난양공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특성처럼 이공계 특화대학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아트 앤 디자인 또는 디지털 미디어 이런 쪽으로 다양한 융합 학문들을 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거 우리 현대와 같이 하는 것처럼 뭐 다양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와서 같이 투자하고 같이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난양공대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래서 아시아 2위, 세계 10위. 아시아 1위와 세계 11위는 아까 싱가포르 국립대였잖아요. 바로 그 뒤를 지금 난양공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학 조건은 뭐 국립대랑 좀 비슷해요. IBDP나 또는 A레벨을 했으면 거의 좀 학교 진학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좀 빨간색으로 매우 좋은 점수라고 써 있었는데, 이공대를 지원할 경우, 특히 이제 공대 쪽 지원할 경우에는 국립대랑 싱가포르 국립대랑 점수 차이가 거의 크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난양공대이지만 약간 과가 좀 다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점수가 조금 낮죠. 네. 그래서 DP나 IBDP나 또는 A레벨을 했으면 이것만 제출하면 되고요. 만약에 DP나 A레벨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SAT 또는 ACT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SAT1과 SAT2를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내야 되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SAT2 대신에 AP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AT1, 2 이렇게 조합을 하든지 SAT1, AP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수 있고요. ACT의 경우는 ACT랑 SAT를 이렇게 각각 묶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점수들은 커트라인인 거지 이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수들은 그냥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 요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인 합격수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IBDP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점수대가 합격선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난양공대의 그 튜이션 피 같은 경우도 아까 국립대와 보셔도 비슷하죠. 여기서도 튜이션 그랜트를 받는 거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학자금 융자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모든 비용을 다 내야 되는 겁니다.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학교를 묶어서 같이 보시면 IBDP를 지원하는 경우의 마감일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2월달, 그러니까 돌아오는 2월입니다. 돌아오는 2월. 그 다음에 난양공대는 3월달이 마감일이고요. 여기서 기타 고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들 또는 뭐 다른 나라의 자국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들은 이런 날짜를 가게 되는데요. 날짜 좀 빠르죠. 실제로 난양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재외국민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IB 학교나 AP 학교 또 이런 학교들의 경우는 기타 고고로 포함되지 않고요. IBDP 학교 일정하고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MU, 이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는 경영대입니다. 경영대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이고요. 신설된 학교이긴 하지만 실제로 싱가포르 내에서는 경영학 출신들이면 오히려 SMU가 국립대학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고요. 이거는 어디에도 나냐면 실제로 취업한 후에 연봉에서도 차이가 좀 납니다. 실제로 경영대 출신 학생들은 이 SMU 졸업생들이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걸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 학교에 여러 개 과가 있는데 실제로 이 SMU는 유펜의 왓슨 스쿨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어요. 2000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랭킹은 경영대 기준으로는 세계 39위 정도라고 해당되는데 뭐 연봉은 싱가포르 내에서는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보면 뭐 제일 많죠. 경영, 회계 뭐 이런 쪽이 제일 많은데요. 여기 이제 법대나 그다음 소셜 사이언스도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여기 경영대학 쪽이 제일 많고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설립된 것 중에서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 부분도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SMU가 최근 싱가포르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인기를 자랑하다 보니, 네,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스트롱 아카데미죠. 즉 학점 좋아야 된다는 얘기고, 활동 좋아야 된다는 얘기고, 긍정적인 자세, 그 다음에 curiosity, 그 다음에 창의적 생각, 그 다음에 strong communication skills,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은 요구한다. 결국 이게 작은 학교다 보니까 선발 인원도 작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학 조건은 위 앞에 말씀드린 두 학교랑 비슷한데요. IBDP나 또는 A레벨을 당연히 이런 친구들은 그냥 요것만 내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GPA. 물론 앞에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나 난양공대도 당연히 GPA는 제출해야 됩니다. GPA나 그 다음에 SAT1을 내든지, 이제 이 학교는 좀 다른 게 SAT1을 내든지 또는 ACT를 내든지 또는 토플 또는 IELTS, 이렇게 네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거든요. 물론 이것이 단순하게 이걸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토플이나 IELTS만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래서 SAT를 준비를 다 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적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네, 학비는 보시면 여기 비용은 앞에 국립대나 난양공대의 경영대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 비용은 튜이션 그랜트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튜이션 그랜트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비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대학은 싱가포르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앤 디자인이라고 하는, 흔히 SUTD라고 하는 기술 디자인 대학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지금 이런 사진, 그리고 건물 모습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보시는 건물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학교는 2009년에 싱가포르와 MIT가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MIT 교수님들이 와서 수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교환 교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면 1년은 싱가포르, 1년은 MIT, 이렇게 듀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 학교는 조금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5월 중순에 개학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공이 이제 5개 계열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죠. 근데 이 중에 아키텍처의 부분은 건축학으로 특화되어 있는 학교고요. 특화되어 있는 단과대학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디자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시각 디자인이나 이런 개념처럼 미술을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것들을 디자인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엔지니어링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시스템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기술이 어떻게 디자인의 형태를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고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대학이라고 보기보다는 테크놀로지 대학이라고 보는 게 좋고요. 2009년에 신설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도 굉장히 많고요. 향후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서 굉장히 필요한 학문들을 가리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비는 약간 높아요. 튜이션 그랜트를 받아도 다른 대학들보다 학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28,450불 싱가포르 달러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입학 조건은 IBDP나 A레벨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데, 여기는 ACT나 또는 SAT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SAT2를 2과목만 하면 됩니다. 앞에는 3과목 했었죠. 여기는 2과목만 하면 되고요. 그 중에 수학이나 물리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왜? 테크놀로지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국립대나 난양공대보다는 점수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
이라고 한다면 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MU하고 SUTD의 지원 마감일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3월달이고 나머지 기타 고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학교들도 대부분 3월달 마감이라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올해 고3인 친구들도 지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 조건을 만족한다면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 대학은 싱가포르 유니버시티 오브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2017년도에 싱가포르에 있었던 심 유니버시티에서 전환된 학교예요. 그러니까 심 유니버시티는 사실은 개방형 대학이고 우리로 치면 뭐 그런 대학처럼 이렇게 좀 개방형 대학인데 이 학교에서 이제는 지금은 국립대 형태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완전히 전환이 됐고 2018년도에는 부터 외국인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외국인을 안 뽑았었는데 2018년부터 외국인을 선발하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그냥 소셜 사이언스, 즉 이 사회과학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여전히 경영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여기 보시면 공급망 관리, 물류 쪽의 부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보들이 많이 없는 형태예요. 실은 이 학교는 외국인 선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설명회도 좀 했었고 하는데 여전히 조금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랭킹이 좀 낮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사실입니다. 입학 조건은 나머지 대학들하고 다 비슷합니다. IBDP나 A레벨을 선택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것만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SAT 1, 2 또는 ACT, SAT 2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고요. 싱가포르 대학들은 영어 성적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토플 점수나 IELTS 성적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실은 이제 이 싱가포르 대학에 대해서 많은 어머님들이 이전의 선배님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지원을 했었는데 근데 선발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선발 방식의 차이가 좀 있어요. 선발 방식의 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싱가포르는 자국민 우선으로 뽑습니다. 자국민 우선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자국민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얼마만큼 채워지는가에 따라서 그해 발생되는 TO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자국민들을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빈자리에 우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IB 파이널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들은 11월에 파이널 테스트를 봐요. 그러니까 픽스된 성적, 즉 파이널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반면에 우리 재외국민 학생들은 프레딕티드 성적으로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파이널 성적과 프레딕티드 성적을 가지고 단순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성적에 대해서 우선시 하는 거죠. AP도 마찬가지입니다. AP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히려 SAT 성적이 더 중요하게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죠. 그래서 조건에 있어서도 SAT나 서브젝트 시험을 다 이게 준비 안 한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IB를 하는 경우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AP 학교들 같은 경우도 AP만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SAT나 SAT2를 준비 못한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선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IB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원 시기를 좀 바꿔보는 게 어떤가. 즉 지금 고3인 학생들이 5월 달에 나올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프레딕티드 성적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파이널 성적을 얻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뒤죠. 1년 정도 뒤에 지원을 하면 어떨까? 즉 파이널 성적을 가지고 하면 더 어떨까 하는 그런 지원 시기를 변경해 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꼭 필요한 입학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는 것. IB나 AP가 이 지원 시점에 픽스된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SAT 1, 2 그리고 어학 성적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 좀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다 보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인턴십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취업. 네. 여기 보시면 튜이션 그랜트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튜이션 그랜트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졸업하고 3년 동안 싱가포르 기업에서 의무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기업은 그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기업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는 해외에 있는 싱가포르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싱가포르도 사실 미국이나 영국으로 빠져나가는 인재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한 그리고 그런 인재들을 붙잡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싱가포르는 군 휴학이 안 됐습니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군 입대를 한다고 그랬을 때 휴학을 안 시켜줬었는데 지금은 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고 이렇게 휴학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는 가능해졌고요. 전체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도 싱가포르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위치를 점점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싱가포르는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더 중요한 위치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은 예일과 그 다음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두 학교가 조인해서 만든 예일 NUS 컬리지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예일 NUS 컬리지는 지금 보시면 공동 설립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버럴 아트 컬리지라고 되어 있죠. 네. 한국에서는 리버럴 아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좀 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시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외국민 입장에서도 리버럴 아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리버럴 아트는 교양 과목 우선으로 가리키는 학교들이에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대학이 정말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대학은 취업을 위한 어떤 사전 기관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리버럴 아트는 정말 대학의 본연의 목적, 학문에 대한 탐구, 진지한 탐구, 그래서 교양 과목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이 담당해야 되는 학생이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 그런 식의 강의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강의 보시면 몇천 명이 체육관 같은 그런 큰 곳에서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인데 리버럴 아트는 한 클래스의 학생들이 10명에서 30명 정도의 굉장히 작은 인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학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의 리버럴 아트들도 성적들이 굉장히 좋고요. 4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2,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4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석사 과정으로서 실질적인 전공을 찾아가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학교입니다. 리버럴 아트로서 유명한 지금은 이 예일 NUS가 리버럴 아트 컬리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NUS 소속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신입생 합격률은 지원자의 한 5%에서 7% 사이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5%에서 7%이기 때문에 합격하기도 굉장히 힘든 거죠. 네, 제가 이 학교를 보여드린 이유는 리버럴 아트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은 이런 대학들이 어떤 대학인지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전공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겠다라든지 좀 더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를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리버럴 아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권해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데드라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비슷하죠. 나와 있는 학교들하고 비슷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인 설명만 해드렸습니다. 이런저런 학교가 있다, 국립대학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정말 단순한 정보들만 이렇게 모아서 말씀드렸는데, 한국 대학을 진학하는 또는 미국 대학을 진학을 원하는 우리 재외국민 학생들이 한 번쯤은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지원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싱가포르 대학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인터넷에 여러 정보를 확인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나가는 요 안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의 약간 패턴이 좀 바뀌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짧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교 자소서를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